제 150쪽에 9번에 지분형 주택의 공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지분형 주택은 아셔야 될 것이 토지주택공사 등만 공급합니다. 다른 사업자는 공급 못해요. 자, 그리고 이 지분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이 주택의 소유권의 절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지은 토지주택공사가 절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고, 공동 소유기간은 10년 동안. 자, 다 거기에 있어요. 보십시다. 공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관련의 주택 줄치입니다. 주택공사 등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택공사 등만 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자,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의 주택, 이걸 뭐라 부른다? 지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할 수 있는데 1번에 1번 지분형 주택 규모는 줄칩니다. 주거 점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우리 평수로 24평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줄칩니다.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10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소유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이 지났다. 그럼 어찌 돼요? 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 그게 분양해 줍니다. 좀 저리로 좀 가격 다운 시켜서 분양해 주겠죠. 자, 세 번째. 지분형 주택을 분양 대상자는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첫째, 가에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건축물 가격이 줄칩니다. 지분형 주택의 분양 가격 이하에 해당이 돼야 돼요. 나의 세대주로서 그게 줄치고 세대주에 공급해 줍니다. 정비계획 공란 공고일 현재 당시에 해당 정비구역에 줄칩니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돼요. 그 다음 다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줄쳐야 될 곳은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 갖춘 자에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10번에 건축물 등 사용수익 중지 및 철거 등. 자,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기존 건축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철거해야 돼요. 자, 거기에 관한 겁니다. 사용수익 중지 시기. 자, 줄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 자, 거기 줄치면 돼요.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시행자 동의 없이는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수익 못합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자,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수용 관련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한테는 거래하지 않다.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철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 거기에 이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구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철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건축물 철거는 토종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럼 어떨 때 미리 철거하느냐? 박사는 1번에 재란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다음에 줄칩니다. 자, 기존 건축물 등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2번에 줄칩니다. 폐기물의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빨리 철거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고 4번 철거 제한을 보실 것 같습니다. 11번에 시공보정도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
자,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착공을 이제 합니다. 이제 착공해서 공사 완료되면 준공기가 받고 고시함으로써 공사 끝나죠. 자, 거기에 1번 중원가 공사하려고 시 양갈로 1번에 줄칩니다. 시장 군성이 아닌 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공사 완료된 한때는 시장 군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줄친대요. 준공검사 그냥 보세요.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갈로 3번은 문제풀이 돼보시고 양갈로 4번에 가서 시장 구성은 중원가 전에도 완공된 건축물에 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줄칩니다. 시장 구성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 허가를 할 때는 동별로 아니면 세대별로, 구역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쳐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준공인가 됐다는 공사 다 끝났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이제 해제시켜야 됩니다. 줄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갈로 안에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줄칩니다.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 및 도행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 끝나고 난 뒤에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줄칩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조합은 저게 7번에 있는 청산 절차 있죠? 저걸 거쳐야 해산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두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새 건물을 만들었으니까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1번에 줄칩니다. 시행자는 공사하려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까지 줄텐데요. 자,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은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공사 완료됐을 때도 이전이 된다 이 뜻이에요. 양갈로 이번에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고시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가벌병이 30평짜리 아파트 소유권 취득을 언제 한다는 뜻이에요. 고시 있는 날의 다음 날에 자동 취득됩니다. 자, 양갈로 3번에 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 줄칩니다. 시행자는 이전의 고시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전이나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벌병이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괄적으로 한다? 시행자가 합니다. 4번의 권리 이전.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입찰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되는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을 본다. 자, 가벌병이 가지고 있던 옛날 재산에 각종 권리가 한개 있죠. 세금으로 넘어온다는 뜻이요. 단 하나는 안 넘어갑니다. 지역권은 아니다 해놨죠 끝에. 이렇게 하시고 5번의 조합의 해산. 이것도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까지 이전 고시까지 다 해줬어요. 그럼 할 일 다 했죠. 여기에 어린아 병에 청산금 지급도 다 했는데 조합을 해산을 안 해요. 왜?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자,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조합장이나 이사가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마무리 해산을 해줘야 되는데 해산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든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해산총회 소집에 줄칩니다.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럼 조합이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딱 해주고 1년 안에 해산시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조합장이 게을러서 안 해요. 그러면 이번에 비상총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조합장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 소집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에 줄칩니다. 조합은 5분의 1 이상 요구로 그게 주의하세요. 자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수 동의와 가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 해산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안 하면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총회 소집되지요. 그래서 해산 결의할 수 있는데 조합은 5분의 1 요구도 안 해요. 뭐 지일 바쁘다 이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설립인가 취소.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정당 사유 없이 1항이나 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는 자 조합 설립인가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취소해버립니다. 자 청산인 선임. 자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은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청산이 됩니다. 이사감사가. 그런데 할 자가 없다.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선임 요청해라 이 뜻이에요. 자 청산금.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어른 1억은 받아야 되죠. 병원 1억은 지급해야 되고. 자, 거기 가는 거예요. 1번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선 후에 차익의 상당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줄칩니다. 정관 등에 정하거나 총회결로 관리처분계획 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지급도 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분할 징수 지급하려면 정관에 정하거나 총회결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2번은 여러분 보시고 3번 자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얘도 시효기한이 몇 년이다? 5년이에요. 4번도 그냥 봅시다.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 징수를 시장 구성에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위탁하면 수수료를 100분의 4를 줘야 돼요. 청산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철합처분료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하고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는 자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물 상대의 토지 건축물의 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우리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이 저당권은 을이 받은 새 아파트 있죠? 자동으로 이전돼요. 문제는 을이 받아야 할 1억 원의 청산금이 있죠? 여기는 저당권 행사 못해요. 그럼 저당권 행사하려면은 자, 이 청산금 1억을 을에게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압류해야 행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관리처분계획 방치 절차죠. 제4절부터는 부수 내용입니다.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는 여기에는 시험에 놓으면 못 맞춰요. 책에 있는 거는 한 번 냈던 겁니다. 여기는 한 번 냈던 건 다시는 안 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끝나요. 자, 그래서 교재에 156쪽에 5절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아까지는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5절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은 뭐 5, 6월 달에 한 번쯤 봅시다. 여러분 시험에도 잘 안 낼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그렇지만은 재건축 사업은 공공성이 인정이 안 되죠. 예. 이 공공재건축이라는 건 사실상 이 현행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61조에 가면 이제 건축법이라 되어 있죠. 자, 건축법으로 갑니다. 자, 건축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이게서 7문제. 자, 그래서 7문제가 출제되고 7문제 중에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3문제는 못 맞춥니다. 예. 왜? 책 없는 건 오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건축법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이 지금 요약집에 한 60페이지 정도 소개해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공법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40문제를 다 풀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자체가 벌써 장기 수험생 대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난 40문제 다 풀겠다.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나는 오랫동안 공부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오래 끝내고 싶거든.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5문제만 내가 실수 없이 풀겠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이 없는 건 노는 15문제는 그냥 번호 하나 정해서 끝내버려야 되죠. 예. 안 그러면 이 과목이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이런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개별 건축 기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어요. 자, 이거 전기공사 어떻게 할 거냐, 바닥공사 어떻게 할 거냐, 소개가 안 돼 있지 실제로 다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내뿌리면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틀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7문제 중에 3문제는 택도 아닌 건 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적용 대상물로 갑시다. 건축물.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줄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한 가지.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 줄치고 2가지. 또 줄칩니다. 지하 고가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줄쳤어요. 이래 3가지를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건축법 적용대상물에는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고 물론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할 때는 신고하고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허가 대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건축물의 본래 뜻은 이 뜻이에요. 지붕과, 과자는 지붕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이 된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다 이 뜻이에요. 자,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습니다.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이 된 구조물일 때, 자, 이걸 공작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추가로 2가지를 건축물로 보자. 이 추가되는 2가지는 실은 뭐다? 공작물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이에 지붕 구조에 딸린 시설물일 경우에는, 자, 대문이나 이런 담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고에 딸렸을 때는 예, 건축물을 말할 때. 대문 담장은 벽으로 된 거죠. 실은 공작물이에요.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땅 속에 고가 높은 곳에 설치된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에 차고, 점포, 사무실, 전시장 등등 이런 것이 설치된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말할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자, 이렇죠. 자,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붕 구조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자, 여기 담장이 이렇게 치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문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담장과 문은 뭡니까? 건축물이다. 지붕 구조에 딸려 있으니까. 자, 여기에 빈 대지입니다. 빈 대지에 여기에 담장만 이렇게 치질 수가 있죠. 여기 문이 하나 달리가 있고 이래 돼 있다. 그럼 이는 뭡니까? 공작물이다 이 뜻이. 예. 그 다음에 이거 자 차가 다니는 도로죠. 자 이걸 횡단하기 위해서 자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횡단할 수 있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지하도. 이는 공작물. 자, 지하도 여기 들어가 보니까 상점이 있더라. 이거 지하 상가죠. 자, 이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 이는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줄치입니다. 운전보안시설. 철도, 궤도, 사업용, 급탄, 급수, 급설비, 그 다음 플랫폼,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이 네 가지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철도 관련 시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 네 가지만 적용하지 말아야 되죠. 이번에 자 줄칩니다. 지정, 임시 지정 문화재도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3번에 줄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4번에 공장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줄칩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 창고도 건축법 적용하는데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쉬워야 돼요. 5번에 하천법에 따른 줄칩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이 시험에 몇 차례 나왔는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자, 그렇게 하시고 부속 건축물은 보실 거 없고 대지는 자 원칙에 보시면 건축 가능한 토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대지 뜻이에요. 대지는 뭡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 자, 문제는 이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그 허가받은 단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위, 즉 허가받는 단위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가 허가받는 대지 단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 단위로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예외 한 필지 1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얘가 여러 가지 있죠. 보실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2번에 1개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얘가 몇 가지 있죠.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거 내면은 여러분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죠. 건축기사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말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내면. 자, 공작물. 자, 공작물 축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지방구청장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작물은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하죠. 자, 여러분 책에 있는 그 9가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옹벽이나 담장 여기에 건물에 딸린 거 말고 이런 거 있죠. 얼마가 넘어야 신고한다는 뜻이야. 2m 넘을 때 신고. 그럼 2m까지는 신고 없이 설치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높이 4m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자, 이런 것은 4m 넘을 때 신고해라. 3m까지 신고 안 합니다. 5번에 높이 5m 넘는 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자, 이런 것도 5m 넘을 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옥상 물탱크죠. 자, 이거 8m 넘을 때 신고해라. 그 다음 6번째, 높이 8m 이하에 그게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외벽이 없는 거. 자,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신고사항 공개합니다. 그럼 8m가 넘어가는 기계식 주차장은 자, 우리 여기 이 건물에도 있죠. 주차 타워대가 있죠. 특수 건물이죠. 허가된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바닥 면적 30점 넘는 지하 대피호. 8번에 거기에 제조 저장시설, 유의시설 같은 거. 유의시설은 어린 대공 같은 데 가면 놀이기구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 줄 수 있는 중량물 같은 것이 신고대상 공작물인데 1번부터 7번까지 이 기준을 외워야 돼요. 좀. 자, 이렇게 옆에 써두시면 됩니다. 이옹담, 이면 없는 옹백 담장이다 이 뜻이죠. 사장광, 4m 넘는 장식탑, 광고탑 같은 거. 오발, 5m 넘는 발전 설비. 육굴철, 6m 넘는 굴뚝이나 철탑 종류. 8고, 8m 고가수조. 8m 이하 기계식. 자,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옹담, 사장강, 오발, 육굴철, 8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기계식만 8m 이하죠. 나머지는 다 이 기준 어떻습니까? 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옆에 메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적용 대상 행위라고 들어가 있죠. 자, 먼저 1번에 건축. 건축은 5가지 개념입니다. 양갈로 1번에 신축, 2번에 정축, 3번에 개축, 4번에 재축, 5번에 이전. 자, 이 5가지를 뭐라 부른다?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인 줄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갈로 줘야 됩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라고 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된 건축물 하나 이렇게 새로 지었다. 뭐다? 신축이다. 원래 건물 하나 더 짓는 건 정축인데 이럴 경우는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되고. 2번에 정축. 줄칩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 중 한 가지라도 늘면은 뭐가 된다? 정축이 돼요. 정축은 뭐 갈로 안에 예를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2층으로 사용하는 것도 청수 늘었으니까 정축. 옥상에 임시 지붕을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정축. 자, 그 다음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부속 건축물을 짓거나 또 부수시설, 담장 같은 것을 짓는 것도 다 뭐다? 정축이다. 자, 이제 개축 줄칩니다.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는 내력벽, 기둥보, 지붕털까지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중 세 종류 이상을 철거하고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이렇게 줄치면 돼요. 자, 개축이라는 것은 사람이 건축물이 인위적으로 철거한 겁니다. 고치기 위해서. 전부를 철거되는데 일부를 철거했을 때는 개축이 되려면 일부 철거 범위가 정해져 있죠. 갈로 안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되어야 개축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라는 말 찾으세요. 그 밑에 씁니다. 같거나 작게라는 뜻이에요.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이렇게 치우면 뭐가 된다? 개축이 됩니다. 개축에 주의할 것이 그 밑에 참고 표대가 있죠. 기존 건축물을 전부란 말에 동그라미 전부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내 축조하면 개축이 되는데, 자, 종전규모 초과 축조하면 뭐가 된다? 신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기존 건축물을 일부를 인위적으로 취합니다. 일부의 동그라미. 자, 종전규모 범위 내 축조하면 개축이 되는데 종전규모 초과 축조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돼요. 그래서 전부 철거 초과하면 신축이고 일부 철거하고 초과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된다는 점에 주의됩니다. 그다음 재축. 줄칩니다.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될 경우로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게 되면 재축이 됩니다. 자, 재축은 재해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짓는다 이 뜻이에요. 어떤 조건에? 가에 줄칩니다.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일 것. 자, 그리고 나의 동수, 청수, 높이 중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된다. 1번에 줄칩니다. 동수, 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일 것. 2번에 줄칩니다. 동수, 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 초과할 경우에 해당 동수, 청수, 높이가 건축법 영조례에 적합하면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바닥 면적이 100이고 이도 100이고 높이 14m짜리 이 건물이 재해로 무너졌다. 자, 그래서 다시 짓는데 1층 바닥 면적은 100이고 2층은 90, 높이 14m로 지었습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죠. 200이고 190은 종전규모보다 같거나 작게 됐죠. 한 동, 2층, 높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거 재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는 16m다. 자, 연면적은 종전과 같고 단동, 한동, 2층, 높이 하나가 초과됐죠. 이까지 뭐로 본다? 재축으로 봐라. 동수, 청수, 높이 중에 한 가지 정도 초과돼도 법 영조례에 적합하면 재축으로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전 줄칩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해체하면 안 돼요.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그럼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아야 되고 같은 대지 안에 위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크레인이 들어서 같은 대지 안에 이 위치로 바꾸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은. 이거는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거 있죠. 크레인 들 수 있는 건물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점, 까만 점 보시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줄치시고, 자, 이 6가지를 건축물이 뭐다?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냥 벽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벽? 내력벽. 기둥보, 지붕하면 안 되죠. 지붕털 해야 됩니다. 바닥, 계단하면 안 됩니다. 주계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로 안에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옥외 계단, 자, 차양, 작은 보 등은
주요구조부에서 어떻다? 제외합니다. 최하층 바닥 같은 것도 제외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단층 건물이 바닥입니다. 1번. 자, 여기는 2층 건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2번 바닥, 이게 3번 바닥. 자, 여기는 지하층이 있어요. 자, 여기 4번 바닥, 이게 5번 바닥, 이 6번 바닥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바닥 중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바닥은 몇 번입니까?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보고. 자, 왜 이런 예를 드느냐? 책에 있는 대로 법대로 그대로 보고도 푼다면 푼다. 못 풀어요. 이해 못하면 못 푼다. 그걸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갈로하는 최하층 바닥을 빼라 했죠. 자, 이 건물의 최하층 바닥은 몇 번? 6번은 주거조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건물의 최하층 바닥 몇 번? 3번은 아니다. 그럼 이 건물의 최하층 바닥은 1번 아니다. 1번은 최하층 바닥에 안 하죠. 그냥 바닥입니다. 그래서 1번은 주거조보에 들어갑니다. 2번, 4번, 5번이 주거조보예요. 왜 1번은 최하층 바닥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층이 있을 때 최하층 바닥이지. 이건 단층 건물이죠. 단층 건물은 최하층이라 하지 않죠. 자, 그렇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시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5월, 6월 달까지는 여러분 1차 과목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과목 성적을 끌어올려 놨고, 자, 그리고 2차 과목은 특히 공부 같은 경우 양 많으니까 지금은 6월 달까지 이해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내용 지금 머릿속에 넣으려 하지 말고 무슨 말이다. 이해를 많이 하고. 제가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이런 저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해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월달 넘어가면 이 내용을 쭉 내주죠. 자, 그때는 이런저런 소리 안 합니다. 딱 시험에 놓는 거, 놓을 수 있는 것만 딱딱 포인트를 다 잡아줄 겁니다. 딱 정리해주면 그 70페이지 들고 시험 칠 때까지 10월달까지 그것만 보세요. 다른 거 보실 거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마르고 닳도록 10번이고 20번 읽으시면 돼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저것 싹 다 버려버리고 그 70페이지만 최소 10번에서 20번 정도 읽으세요. 10번 이상 읽으면 반나절이면 70페이지 다 읽어요. 왜?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니까. 그 처음부터 자 보세요 하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합니까? 외우듯이 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는지 읽는 방법을 다 정해줍니다. 그럼 그걸 맞게끔만 읽어버리면 70페이지 처음 읽을 때 하루 만에 다 읽습니다. 자, 한 10번 읽었다. 그러면 한 30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 포인트만 계속 짚어가면서 읽으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 시험에 놓을 부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10번 이상 읽을 수 있죠. 10번 이상 딱 읽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문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딱 보는 순간. 첫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닌 문제 딱 구분해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답이 들고, 지가 손 들고 있죠. 내 여기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25문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실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 그리고 15문제, 책이 없는 택도 아닌 문제는 제일 작은 번호 하나 딱 정해 쭉 꺼버리고 그냥 시험 딱 덮어보면 70점 나와요. 예. 그렇게 합격하는 거지.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예 들은 거는
뭘 해라는 겁니까? 최하층 바닥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라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대수선 갑시다. 자,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자 하는 것으로서 박스에 8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대수설은 이런 뜻이에요. 대수설은 말 그대로 크게 고친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정설, 특정 부위를 늘려서 해체, 특정 부위를 없애서 수선, 특정 부위를 고쳐서 변경, 특정 부위를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이 중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몇 가지? 8가지만 허가받도록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수선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죠. 왜 8가지만 허가받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전에 암기 프린트 이거 써놨습니다. 1번 내력벽이라고 되어 있죠. 2번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3번 보호라고 되어 있죠. 4번 지붕털입니다. 자, 이런 부위는 건축물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구조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부로 손대면 건축물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자, 8번에 보시면은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라고 해놨죠. 그걸 정설해서 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은 자, 화재,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와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는 정설 해체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시 보시면 내력벽이죠.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요. 자, 그리고 수선 변경 덜 위험한 행위는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이라 해놨죠. 자, 그래서 내력벽은 8번에 외벽에서 마감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이라도 1제곱미터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 덜 위험한 행위를 할 때는 적어도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2번에 기둥이나 3번 보, 4번 지붕털도 마찬가지. 자, 위험한 정설 해체는 한 개의 기둥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덜 위험한 수선 변경 몇 개 이상이 돼요? 3개 이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방하벽, 방하구역에 관한 바닥벽.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이죠. 자, 이거는 피난시설입니다. 하재시. 자, 7번은 다가구주택, 다세주택, 가구 경계안의 경계벽이요. 이거 손대면 분쟁이 생깁니다. 자,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이는 허가받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피난시설이나 이런 분쟁 예방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손만 대면 피난시설의 역할을 못하고 손만 대면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설 해체로 인한 것,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자,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고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합시다. 대수선 행위를 했어요. 했는데 뭐가 전가됐다 하면 무조건 뭐로 답해야 된다? 정축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기둥 한 개를 정설하고 보 3개를 자, 변경하였다. 대수선 행위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다라고 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뭐로 답해야 된다? 정축입니다. 뭐가 늘었다는 말이 있어 무조건 정축. 자, 그 다음에 재해로 멸실이 된 것을 대수선 행위로 고쳤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된다? 재축이 됩니다. 재축. 그래서 자,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자, 기둥 3개를 수선하였다. 대수선 해결했죠? 답은 뭐? 대수선하면 틀립니다. 재축이라 해야 돼요. 재축. 요 2가지가 추가로 거기다 더 적으면 돼요. 프린트에.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고 있으면 대수 문제를 안 틀립니다. 자, 대수 문제는 출제되는 것이 저 범위에서 딱 출제돼요. 예. 저걸 가지고 계속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응용 문제가.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자, 3번에 리모델링. 그거는 문제 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용어에 있어서 양갈 2번 한옥이라 돼가 있죠. 그건 보실 거 없고 2층, 고층 건축물부터 잠시 쉬었다 합시다.